저희 창업한 지 이제 만으로 2년이 돼요. 우리 회사가. TSNLab이라는 대상한 이름의 회사고요. 왜 TSNLab이 TSN을 하는지, TSN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 회사에서는 아이템을 2개 가지고 있는지, 코닉이라는 거를 도대체 왜 시작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 때나 손톱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TSNLab의 지난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으로 보면 빠질 것 같아요. 자, 이랬습니다. 네. 이 작년 6월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 회식을 했어요. 아름 팀장님이랑 그 GSC하고 계약이 2021년 1월이 계약. 2월 26일입니다. 아, 네. 죄송해요. 2월이 계약이고, 그 다음에 아름 팀장님이랑 5월에 계약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5월 1일. 네. 어떻게 다 기억하지? 자기 입사하잖아, 아니죠? 보통. 전 모르는데.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처음 회식을 했어요. 그때 저희의 목표는 비싸게 많이 먹자. 근데 3명이 많이 먹었죠. 그래도 꽤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3명이 먹은 것 치고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 거죠. 당시에 500만원짜리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500만원짜리 회사로 시작한 이유는, 그냥 500원짜리는 할 수 없어서 500만원짜리 했고요. 그리고 회사가 등기부 등본 찍고 통장 만들고 전화 신청하고 기타 등등 하면은 최소한 100만원을 깨져요. 그래서 100만원짜리 회사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월급을 받기 위해서 5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짜리 회사 만들고 GSC 월급 그 당시 파트타임이라서 GSC 월급 몇 번 주고 아름 팀장님 월급 딱 주고 이제 그 자본 잡식 하기 직전에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 회식이에요. 이때도 돈이 있었어요. 회사에 통장에 돈이 꽤 있어서 꽤 있어봤자 몇 천만 원 있었습니다. 한 2, 3천. 두 번째 회식의 목표도 비싸게 많이 먹자 해서 이제 비싼 걸 많이 먹었어요. 이때가 10월이죠. 10월에 비싼 걸 많이 먹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거든요. 근데 창업 경진대회 나가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금이 좀 땡겼었고 1000만 원 가난해서 상금이 필요했었어요. 상금을 받기 위해서 나갔고, 두 번째는 사업 모델을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잖아요. 사업 모델이라고 안 썼는데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상도 못했다 하면은 조금 이거는 좀 검증된 모델이 아닌 거고, 수상을 한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상을 해도 사업 모델로서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적어도 일반인 그냥 좀 전문가들이 보기에 될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줄 정도의 사업 계획서는 가지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게 킹보주의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최한 창업 경진대회인데 여기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3등부터 부르잖아요. 3등 누구 2등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여기서 진짜 처음 그러면서 막 속으로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18명 막 그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딱 TSNLab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딱 받았죠.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1000만원 상 받고 바로 빚 갚는 게 뚝딱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워크샵을 갔어요. 1년마다 워크샵을 가야 되는데 12월에 워크샵을 가지 못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1월에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워크샵을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샵 비용을 우리 개인 가족끼리 좀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쓰자 해서 가정당 얼마씩 해서 돈을 다 나눠드린 거죠. 그리고 대신에 숙제가 있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되 여행 간 증빙을 보내요. 그래서 사진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쭈루룩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서 대상을 누가 했을까요?
네, 제 세상에요? 꽤 괜찮죠. 오. 제가 제 폰카로 찍은 사진. 원래 세상에 상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최해놓고 제가 제 상금 받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상금 안 받고 넘어가는 걸 했습니다. 요 반짝이는 것들은 다 그 오징어 자리예요. 어선이고, 여기가 제주도 남쪽, 동쪽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그리고 3월부터는 그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오프라인 데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데이를 했습니다. 이제 인원이 좀 많아졌죠. 이때도 비싼 거를 많이 먹자는 컨셉이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 모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모이면 비싼 거를 많이 먹자 컨셉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무실이 좀 좋은 공간이었어요. 저희 6명, 5명 모이는데 5명 모이는 회의실을 그랬더니 딱 이렇더라고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배 인원으로 항상 사무실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 데이입니다. 여기도 또 성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데이를 했었고, 이때도 맛있게 비싸게 먹자는 컨셉으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NQX를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받아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같이 했던 거고요. 세 번째 오프라인 데이, 이때부터는 좀 넓은 데서 했었죠. 또 처음 보는 얼굴 있죠. 없어진 얼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재 모습입니다. 네. 한 사람이 없어졌네. 네, 한 사람 없어졌어.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창업부터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창업할 때는 생각이 이랬어요. 회사 이름을 TSN 랩으로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프로젝트가 TSN 로드 밸런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딱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그 회사 창업은 2021년 1월에 창업을 했는데 그 2년 전부터 철도위원회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2019년에 이제 세니소프트라는 다른 회사 이름으로 쭉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때는 TSN이 없었었어요. TSN 하기 전 단계 사업을 했었고, 2019년부터 철도기술연구원하고 TSN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이제 TSN 로드밸런서 개발하는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뒤로 쭉 한 5년짜리 사업이 진행 중인 거고, 지금이 1년 차이면 3년 차 들어가는 거죠. 처음 계획은 TSN 요 5차년도 사업, 요거 하나 하고 그냥 끝내자.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쪽으로는 지혜씨가 도와주는 거고, 아는 팀장이 개발자를 있고, 저는 룰루랄라 이제 옆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월급이나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월급 안 받았었어요. 그냥 회사를 돌리자 이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TSN 랩을 만들고 제가 인공지능 그때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 사업을 했어서 7년 동안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 지인의 상당수가 CEO들이에요. 야, 요즘 뭐 하냐? 전화 오면 저 요즘 AI 공부해요. 근데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요즘도 되게 핫하잖아요. 우리 회사 와서 강의 좀 해줘.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 중에 연구했던 주제가 오닉을 구동하는 엔진 코닉을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술 이전하겠다고 해서 네오와인에서 그거를 기술 이전을 받았죠. 그 외에 TSN 철도기술연구원에서 TSN 기술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거든요. 이걸 숭실대학교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의원하고 연결이 돼서 AI 서버를 저희가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MLOps 쪽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를 저희가 초기 버전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 매출이 8천만 원이었었어요. 8천만 원이 목표였는데 요거 붙고 저거 붙고 막 계속 붙어서 한 2.7억 정도 매출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순이익이 1.45기 순이익이 났어요. 엄청난 거예요. 스타트업에서는. 매출의 반이 순이익, 그거는 개발진이 쥐어짰다는 얘기거나 아는 척 완전 쥐어짰거나 아니면은 제가 월급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은 수익률이 엄청 높은 정말 좋은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근데 저희는 세 가지 다였어요. 아는 팀장님 열심히 해주신 것도 있고, 일단 제가 월급을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이 좋은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었고, 혼익을 했던 이유는
제가 평생 네트워크만 했었거든요. 한 10여 년 네트워크만 했어요. 네트워크가 정말 매력적인 분야인데, 사실 네트워크가 크게 재밌는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결과물을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딱 4개밖에 없어요. 스루풋에 대한 베리언스, 그 다음에 레이턴시에 대한 베리언스. 이 그래프 4장으로 모든 과제가 다 설명이 돼요. 보여줄 게 딱 4개밖에 없어요. 성능 잘 나왔어요? 그럼 4개 딱 보여주면 끝. 네트워크가 항상 이렇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이긴 한데, 평생 이것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 하기 전부터 AI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잘못 많아서 AI를 못한 거예요. 지도 교수님 네트워크 하는 교수님 있어서 저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AI를 하는데, AI를 보니까 이게 AI는 그냥 모델 만드는 쪽이 있고, 아무튼 AI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원천 기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냥 오픈소스 갖다 썼어요 이게 아니라 아예 원천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지니어였기 때문에 AI 오닉이라는 표준이 나온 거 보고 오닉을 이용한 AI 엔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닉 이제 C로 만든 오닉 엔진이라고 해서 코닉으로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알 법한,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코닉 하면 C로 만든 오닉 엔진이구나 알 수 있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이름을 딱 갖다 붙여놓고 2019년 11월부터 그냥 창업하기 전이죠. 11월부터 창업하기 1년 전부터 11월부터 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AI 분야의 원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코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성희 씨를 사실 꼭 생각은 없습니다. 성희 씨를 체험을 했어요. 그 당시 성희 씨를 체험했던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TSM만 하나 딱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오와인이라는 회사랑 코닉 기술 이전하는 계약이 되고 철도기술연구원하고도 차년도 과제가 이제 확정이 됐고 애트리하고 3개 팀하고 계약이 연달아 되는 걸로 구조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너무 갑자기 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희 씨 이력서를 딱 봤는데 제가 이력서 다 안 읽고 이력서 딱 보자마자 이 사람 합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력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돌이가 쓴 이력서. 그리고 딱 봤는데 이 사람 MBTI STD 제가 약간 필이 좀 있어서 영성이 좀 있어서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 성향이 좀 보이거든요.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진짜 보여요. 이 사람은 성향이 잘 할 수 있는 성향인 거예요. 시간을 들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성희 씨를 뽑았어요.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것하고 저거 해서 3개월째부터는 프로덕트 만드는 쪽에 투입이 됐죠. TSN 칩을 한 이유도 있어요. 제일 TSN 칩에 도전한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소프트웨어로 다 될 줄 알았어요. 평생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그냥 DPD 쓰면 레이턴시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근데 스펙을 읽어봤더니 플러스나 마이너스 500나노 세컨드야. 문제는 한번 컨텍스트 스위칭을 OS가 한번 해버리면 마이크로 세컨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텔 i10 써봤는데 도저히 성능 지표를 못 맞추는 거. 인텔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무 구린데? A6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왔어요. 돌려봤는데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 아시죠? A6 성희 씨하고 안핀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악몽이잖아요, 악몽. 근데 이 회사 제품이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레이턴시 환상적으로 나오고 스루풋도 환상적으로 나오고 정말 TSN이 지향하는 이상향을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팅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컨트롤 것도 써보니까 802.1QBV라고 TSN의 핵심이 있거든요. 핵심 스펙 딱 2개만 지원해요. IEEE 1588, 그 다음에 802.1QBV. 이 2개가 어떻게 보면 TSN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 사실
뭐 80.1Q AV라든지 몇 가지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잘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콘트론에서도 뭐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자기네가 원하는 그 플랫폼, 그 OS, 그 커널, 그 버전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사용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무식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좀 무식해서 시작한 거예요. MPU, TSN 반도체 우리가 만들지 뭐. 네, 그동안 잘 해왔으니까 반도체 설계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거. MPU를 시작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MPU에 대한 펌웨어 원천 기술은 다 확보를 하고 있었고 반도체 개발이 만만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식했어요 그때는. 네, 지금도 많이 무식한데 그때는 더 무식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야 우리 MPU 하자 해서 MPU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TSM 반도체하고 MPU는 사실은 제가 무식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반도체 하는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컨소시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앞으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IR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IR 자료 저희 그 디자이너가 손을 대니까 좀 네, IR 자료 말씀드릴게요. 저희 2021년 1월에 창업을 했고 저희 분야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제 전공 따라서 자본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현재 회사 가치가 중요하고 매출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영 개발자가 5명 있고 경영 지원팀이 2명입니다. 저희 파트타임 2명을 1명으로 합치면 2명인데 회사 위치 기흥구고 이제 특이사항을 적어놓은 게 전 직원 재택근무이고 노동자 이사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써놨어요.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이유가 이거를 싫어하는 VC들이 되게 많아요. 열의 9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돈 버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고용해놓고 쭉쭉 짜면 돼요. 네, 쭉쭉 짜서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부품 갈아 끼우는 것처럼 갈아 끼우면서 쭉쭉 짜면 돈이 벌려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요걸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 방정식을 안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회사 전체 매출은 한 50-50 됩니다. 네트워크 50이고 AI가 50인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네트워크이고 AI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했거든요. 회사 매출 50%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이제 연재 씨가 좀 도와주고 있어서 제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2021년 2.7억 매출이었고 1.4억 원짜도 이익이 날 거고 2022년은 4.6억 원 매출이고 1.4억 원 정도 이득이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상 수치예요. 저희가 매출이 커지는데 이 이익이 이제 계속 현상 유지가 되는 이유는 매출이 발생하는 족족 새로운 인력을 계속 충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익금을 늘리지 않고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저희 이익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5억 원 매출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예정된 매출들이 있거든요. 다 합치면 한 5억 원 정도 돼요. 몇 가지 이렇게 좀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뭐 그 외에 확정시키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것만 하면은 5억 원이 확정되어 있고, 보통 그 매출 계산할 때 전년도 확정 금액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이제 그 연말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인원은 지금에 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1.5배, 많으면 2배 정도 인력이 늘어야지 그 10억 정도 매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부터 기술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코닉이라든지 TSN의 기본적인 기술들은 저희가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2021년에 법인 세우고 철도기술연구원부터 해서 쭈르륵 하고 2022년에 명령되지도 않는 인력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정말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 싶을 정도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23년은 이제 요 줄수가 2배는 늘 거예요. 지금 확정된 것만 이 정도 있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몇 개, 한 2개 정도 골라서 하는데 밑에 2개 있거든요. 2023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는 첫 번째 분야가 TSN이에요. TSN은 IEEE라는 공적 표준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파이 공기 사용하면 801.11 N 이런 거 있잖아요. 11AC. 11AC 붙어 있는 거는 빠르고 11B 붙어 있는 거 겁나 느리고 그러거든요. 그 공적 표준 만드는 기관이 IEEE예요. IEEE에서 만든 802.1Q 표준에 들어가 있는 표준 이름 중 하나가 TSN이에요. Time Sensitive Networking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어디다 쓰냐 하면은 로봇 제어, 그 다음에 차량 제어, 기차의 내부 통신, 그 다음에 산업용 네트워크 제어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각 분야에서 다 TSN을 표준으로 쓰겠다고 만들어 놓은 표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경우는 로스2에서 DDS하고 TSN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거의 확정적이고, 차량은 이미 TSN 쓰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기차도 유럽에서 TSN 쓰겠다고 POC까지 다 하고 이제 공표를 한 상태이고, 산업용 네트워크는 OPC UA에서 TSN 쓰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서 다 TSN 쓰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TSN 시장은 그냥 전망이 밝다라고 밖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시장은 굉장히 느리게 와요. 표준이 만들어지고 기술 개발이 되고 시장은 천천히 오거든요. 그때까지 저희가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저는 TSN 시장이 앞으로 한 5년 뒤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좀 빨리 왔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TSN 기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TSN 반도체 기술이고요. 이제 IEEE 1588하고 1588까지는 저희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죠, 승우 씨? 네. 저희 구현되어 있고, 타임스탬프는 100MHz니까 이게 몇 나노세컨드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00MHz면 그게 10나노세컨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0나노세컨드.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5나노세컨드 수준에서 시간의 정확도를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RT 보드에서만. 니마스 보드는 좀 다르죠. 걔는 클럭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드여서 더 이제 시간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펌웨어를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펌웨어를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시간 있을 때 하드웨어로 이렇게 하나씩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현을 해서 제가 바라는 거는 금년 12월을 목표로 했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완성을 하고, 2월 중에는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ADD라든지 애트리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완성한 기술이 이렇다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TSN 관련된 소프트웨어 툴킷이에요. 립 TSN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예제들이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당연히 만들 거고, FreeRTOS하고 리눅스에서는 적어도 저희가 이제 TSN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들 TSN 개발 보드는 이런 형태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형태이고, 내년 6월에 오른쪽 형태를 만들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제 철도 차량을 싣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예요. 두 번째 저희가 타겟팅하는 분야는 AI IoT라는 분야고, 줄여서 AIoT라고 부릅니다. AI에 IoT를 붙여서 불러요. AIoT가 중요한 이유는 요즘 센서가 비디오 센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찍고 음성으로 신호 수업하고 진동 센서에서 신호 수집한 다음에 AI가 어디서 도냐면 클라우드에서 돌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은 신호 수집해서 클라우드로 보낸 다음에 판단이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미 사람은 치고 지나갔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을 찍으면은 센서 바로 옆에서 AI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물론 얘가 이제 성능은 좀 떨어지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세 가지가 융합은 안 돼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어요. AI 가속기 가지고 있고요. AI 엔진 있고요. AI 모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TSN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대상이 사람이고 지금 10m 앞에 있어. 그러면은 TSN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쪽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패킷을 전달하는 거죠. 그냥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를 밟는 거. 예를 들면. 그래서 IoT하고 TSN은 사실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기술이에요. 실시간 AI, 실시간 통신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IoT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기술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코닉이라는 엔진이 있고 이제 MPU, 코닉 MPU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상태이고요. 엄지손가락만한 ESP32 아시죠? 네. 이 위에다가 저희가 코닉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은 큰 사진은 28x28로 크기를 줄인 데 1.6초가 걸려요. 얘가 듀얼 코어거든요. 사진 이미 프리 프로세싱 하는데 26초 걸려요. 겁나 느리죠. 그리고 이게 숫자 1, 2, 3, 4냐 결정하는데 1.4초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코닉의 성능이에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컨볼루션 쪽 성능을 확 높였거든요. 한 6배 정도 높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1.4초가 아니라 한 0.8초 내에 떨어질 거예요. 0.5초, 0.8초 내에 판단을 할 거예요. 어쨌든 1.6초마다 한 잔씩 얘가 숫자 4야, 5야, 8이야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돌릴 수 있는 AI는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은 컴퓨터 파워가 적으니까. 근데 엔드 포인트에 있는 센서가 AI를 돌린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로선이나 세로선이냐 이것만 판단하더라도 자동차 밑에 이렇게 쭉 선 그어놓고 자율주행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AIoT라는 분야가 되게 각광받는 분야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 특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쪽으로는 크게 2가지 제품이 있는데, 채널은 저희가 팔았고, 패키바이저도 판 적이 있고요. 이번에 내년 과제 때 트리 과제에서 조금 더 보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스트로 싹 갈아엎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저는 C만 20년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러스트 할래요. TSN 쪽은 TSN 반도체 IP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있고, AIoT 쪽으로는 코닉이라는 엔진 가지고 있고, NPU 가지고 있고, 물론 얘네 둘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모델이 위에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하지만 가지고는 있어요. 저희가 특허 3건을 출원을 한 상태이고요. 내년 중에 한 3건 정도로 더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SN하고 이제 AIoT 분야에서 계속 특허를 한 10몇 건 정도는 내년까지 확보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상도 많이 받았어요. 벤처기업 인증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대상에 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저하고 아는 팀장님이 상을 받았고, 상금은 제가 다 꼴딱 했고, 네, 아는 팀장님이 인센티브로 드렸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 맞은 적도 있고요. 이렇게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 중에 저희가 네트워크 개발자 2명, FPGA 개발자 1명을 채용을 하려고 계속 이력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늦어도 내년 1, 4분기에는 3명은 충원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충원을 하려고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른 제 지인이 다 CEO잖아요. 가서 보면 그 회사 분위기가 파괴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저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뛰어놓으면 다 별거 없는 사람들인데, 협업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서로 배려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시너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 잘 협업하고 있다. 이게 저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SN 시장하고 AIoT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TSN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만 보면 2021년 102억이거든요. 이거 거의 없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도 102억 가지고 뛰어들지 않아요. 왜냐면 100% 해도 102억이거든요. 근데 100% 하긴 정말 힘들어요. 2021년 가도 912억이에요. 이거 정말 대기업은 당연히 안 들어오고요. 중소기업도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들어가죠. 작은 회사니까. 네. TSN 시장 구성은 이렇습니다. 공장 자동화, 자동차, 전력 이런 쪽에서 굉장히 TSN을 많이 사용할 예정. 근데 이 시장의 특징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장 크기가 이게 900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대기업이 안 들어요. 그리고 중견 기업도 들어오기에는 시장이 애매모호하게 작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작은 기업이 도전하기엔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기술력 있는 작은 회사만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TSN이 나온 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TSN 하는 회사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가 국내 1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점유율 한 3에서 5% 정도 돼요.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TSN이라는 게 제품도 판매하지만 TSN, 뭐 R&D라든지 뭐 POC 이런 시장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 시장의 한 5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내 1위예요. 네, 그것만 해도. 근데 저는 TSN 반도체하고 부품 시장에도 진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쪽을 하면 저는 뭐 3년 내에 그냥 과점할 수 있지 않을까. 500억짜리 시장을 충분히 우리 혼자 다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AIoT는 TSN 시장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응용 분야가 워낙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이런 시장이 있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2024년에 1조 635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TSN하고 AIT하고 딱 붙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TSN보다 좀 큰 시장이거든요. 제가 추산하기로는 단순히 TSN 시장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큰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저희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국내 로컬 회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말이 전화하면 달려가거든, 우리 회사는. 근데 저기 뭐 마이크로칩에서 TSN 반도체 공급하잖아요. 전화하면은 네 갈게요 하고 뭐 비행기값은 주시나요? 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하루당 뭐 얼마예요? 몇 천만 원씩. 저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TSN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주로록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TSN하고 AI, CC만 AI하고 CC만 통신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오른쪽은 완전 팩트죠. 이거는 두 개는 뇌피셜리스인데 오른쪽은 완전 팩트예요. 국내에서 TSN을 가장 많이 경험한 회사예요.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TSN을 가장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TSN랩은 회사 이름도 TSN이잖아요. 되게 이상한 이름이죠. TSN랩은 국내 시장, TSN 시장을 과점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투자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자 이사 제도 도입할 거예요. 그리고 전 직원 재택근무 계속 할 거고요. 물론 그 내년에는 그 사무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직원은 출근해라 라고 할 거예요. TSN은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있습니다. IR 자료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이 자료는 그 저희 회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제가 회사를 창업한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회사에 그러니까 저는 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의 제1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회사의 제1의 목표. 보통 돈 버는 거 아닐까요? 보통 돈 버는 거. 회사의 제1의 목표는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계속 벌기 위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돈 벌고 생존하는 게 회사의 목표거든요. 굉장히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렇게 멋진 회사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저걸 하고 있나? 돈 버는 거 이상의 뭔가는 없나?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 우리는? 돈 벌면 그냥 다 장땡인가? 돈만 벌나? 근데 사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걸 목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돈 버는 걸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월급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바뀌잖아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잖아요? 그때부터는 지옥이 펼쳐져요. 승진 못하면은, 예전에 상무였는데 정무로 승진을 못했어요. 그 다음날 다 자살했어요.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무로 남아있어도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사는 삶. 근데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근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고, 저는 제가 이 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은 이 목표를 끊임없이 계속 추구를 해갈 거예요. 첫 번째는 공평한 보상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 MBTI 검사 했잖아요. MBTI 검사 하잖아요. ISTJ부터 해서 처리 ENFP까지 다 이렇게 거의 유니폼 분포예요. 근데 아무튼 MBTI는 거의 유니폼 분포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누면 이런 분포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통계가 이런 분포가 나와요. 이게 인구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학벌이 안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이게 다 나눠져요. 그런데 사회에서 원하는 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어디를 원하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똑똑한 사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에 1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정도 하면 68%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하면은, 우리 네트워크 하면 맨날 이거 그래프 만들잖아요. 네. 이 그래프, 얼마 전에 만드셨잖아요. 두 분도. 딱 이 그래프 나오거든요. FPGA로 하면 이게 뾰족하고, PC로 돌리면 넓게 퍼지고 그래요. 그래서 시그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하면 95%고, 3 시그마 하면 99.7%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밖을 벗어나면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회에서 원하는 인력은 뭐냐면은, 사회에서 원하는 인력은 요걸 원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정도 원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성 있는 사람은 원치 않아요. 평균적인 사람.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 내고 갈고도 잘 버텨내고 이런 사람을 원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첫 번째 직장이 아닌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좋죠. 근데 그렇게 관심 없어요. 사고 안 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정도 들어오면 딱 좋아해요. 선생님들은. 근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력은 그만큼 그 사회에서는 그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MBTI 검사했잖아요. 우리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시그마 밖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의 반 이상은 3시그마 밖에 있고요. 나머지 반은 2시그마 밖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는요, 저기 서린이하고, 저기 서진이하고,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우리 회사는요, 완전 밖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좋아요. 왜냐면요, 원래 인구 구성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못 받아요.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취급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왜냐면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다고 어쩔 때는 기분 나쁘고, 얘는 좀 이상하네. 성실하지 않네. 이렇게 하면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빼고 싶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거죠. 혹시 보셨나요? 교과서에 나온대요. 캐나다 교과서인지 미국 교과서에 나온대요. 이게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고요. 얘는 저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원하는 게 딱 이 모습이죠. 갈라놓고 밑에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 위에 올라간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걸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저 무지개가 왜 있지? 못 봤는데. 네, 무지개가 들어가 있네요. 좀 약간 누가 일부러 넣은 거죠. 네. 괜찮아요. 무지개 넣어도. 저는 이걸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이 그림을 제가 해석을 하자면 개발팀만 얘기를 할게요. 개발팀은 오직 코드하고 문서로만 승부를 해요. 하나 더 하면 협업,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처음에 코드하고 문서로 써내는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협업은
시너지를 얼만큼 많이 내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잘 만들고 문서 잘 쓰고 그다음 협업을 잘하면은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우리 회사 원하는 거예요. 다리가 있든 없든 걷든 말든 손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눈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학벌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맞춰주는 거는 이것들로 이용해서 이제 맞춰주는 거. 대신에 기준점은 넘어야죠. 왜냐하면 회사니까 어느 정도의 코드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의 다큐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협업이 되어야 돼요. 그것만 넘으면 저는 그 외에 어떤 거로도 좀 차별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 회사의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인성이 중요해요. 실력과 인성은 개발팀 용어로 하면 실력, 코드하고 문서 만들어내는 능력,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재택근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뭐 방구를 피든 담배 피든 목욕을 하든 말든 그냥 대신에 그 면도는 하고 와야지.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옷을 안 갈아입든 속옷을 일주일째 똑같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워크샵 올 때만 목욕하고 오면 돼. 상관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얼마나 협업을 잘하고 얼마나 많이 잘 알려줄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만들었고요. 이 복지제도 하나만 보면 웬만한 배경 묻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복지제도가 재택근무, 간시상휴, 개인상휴, 건강검진 부여,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꼭 하세요. 회사에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휴가 무조건 일시를, 워케이션 가시는 분 성희씨 처음으로 혜택을 받으셨죠? 워케이션 가면 또 비용이 또 대줘요. 각비 지원 퇴직금은 비싼 엄청 많습니다. 개인 상담, 오늘 상담 선생님 어떠셨나요? 좋아요. 네, 괜찮으셨죠? 그 분한테 일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괜찮으시대요. 개인 상담을 해줄 수 있대요.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세요. 1년에 10회까지 회사에서 80% 비용을 대줍니다. 이게 이제 회사 정책, 인사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입사할 때는 전공자, 아우르 서울 여성 경력 단절 장애인 성소수자 그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장애인 협회 같은데 여러 번 찾아봤었어요. 제발 고용 좀 하고 싶은데 없나요? 근데 없대. 그냥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못 누리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머리가 멍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짤 수 있는 선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장애인 쪽 관심이 있는 많은 친구가 있대. 우리 회사 감사를 맡고 있는 백희로 이사가 있거든요. 장애인한테 IT 교육하지 말고 기본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배움의 기회도 균등하지 않는데 얘네가 IT 교육 받아서 뭐하냐. 그러면서. 평가는 이렇습니다. 실력이 50%, 인성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동료평가 80%, 이사회에서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조정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인사평가 정책이고, 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의 이력 상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해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되는 삶이죠. 이게 되게 좋죠. 그렇게 하세요. 9시에 출근하고 6시 퇴근하세요. 워라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한 지 12개월이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웃풋이 별로 없어요. 내가 받는 월급이 아웃풋보다 더 많아요. 회사에서 손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마이너스 2시그마 정도 되고요. 마이너스 한 3시그마 정도 되면은 막 동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별별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었고, 보통 제가 거기 있다가 3개월 되기 전에 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개월 되기 전에 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2시그마 정도 되면은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야근을 하겠어요 하고 야근하면 팀이 팍팍 내요. 요즘 하드웨어 팀이 좀 그러죠? 팍팍 내면은 사실 이제 야근을 팍팍 하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네, 그렇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기 한 3시그마 정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재야. 근데 겁나 열심히 노력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봉을 여기 케이스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연봉 차이를 두고 싶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 회사 통계를 말씀드리면 제일 왼쪽이랑 제일 오른쪽 차이가 3배 정도 나요. 근데 이건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제일 왼쪽에서 제일 오른쪽 차이를 한 5배 정도까지 쭉 늘어뜨리고 싶어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이제 적게 받는 사람은 그대로 이제 적게 받고 그래서 저는 워라밸을 살고 싶은 사람은 워라밸을 살고 그냥 겁나 열심히 하면서 야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이 보상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인정을 해주세요. 6시 땡 퇴근하면 정상이에요. 그게 그냥 잘 가라 인사하면 되고 야근을 한다 막 9시 뭐 10시까지 야근한다 하고 왜 이 사람은 막 톡에 뭐 눈치고 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워라밸 해도 괜찮고요. 야근을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회사에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만들어진 만큼 보상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게 저랑 이제 경영지원팀의 목표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그거를 쭈르륵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연봉은 이상적인 거예요. 실력 50%, 인성 50%. 그 다음에 최저임금, 최고임금. 그 다음에 2022년에 3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2025년, 2년 뒤에는 5배 정도 벌리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인센티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될 때마다 드리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자 같은 거 쏠 수도 없고 통닭 쏠 수도 없고 이거는 먹는 건데 그냥 돈으로 쏠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냥 소소한 감사의 마음인 거고 주요 마일스톤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도 있어요. 이것도 감사 마음이에요. 그냥 현금으로 쏘는 거. 그리고 기타 인센티브가 있어요. 뭐 생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인센티브가 지급이 돼요. 6월은 조금 적고 12월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12월이 인센티브인데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은 인센티브가 없고요. 거의 다 몇 개월이 안 돼서 입사한 지 좀 됐다 하면은 6개월 이상이다 하면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월하고 12월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적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비해서 연봉이 적은 사람은 인센티브 많이 받고, 실력에 비해서 연봉이 좀 많다 하면 인센티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게,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 연봉이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센티브 안 나왔다는 거는 연봉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전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받든 안 받든, 좀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거는 위에 포함이 안 돼요. 친구 추천 인센티브. 이거는 그냥 번외예요. 번외여서 이거는, 추천하는 만큼 그냥 돈이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 입사하면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개발에 투입이 되거든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저희가 연구소랑 일하는 이유는 연구소 업무의 특징이 있어요. 연구소 업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전적인 업무를 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그런데 퀄리티는 좀 낮아도 돼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기에는 연구소의 프로젝트가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 철도기술형 프로젝트 하면서 성희 씨가 정말 많은 거를 경험하고 정말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술 먹고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성장하셨어요? 제정신이 아닌데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한 답변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철도형 프로젝트 1년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영어 프로젝트 한 1년 정도 하잖아요. 제가 성희 씨한테 딱 철도기술 연구원 프로젝트 끝난다 했더니 제가 이제 메인 프로덕트로 들어오시지 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이제 저 회사에 이렇게 1년 정도 하면 메인 프로덕트에 들어갈 만큼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메인 프로덕트는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디플로이를 하면 오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기에 되게 좋은 거는 프로젝트 참여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개발은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야 돼요. 저희 회사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요, IPO를 해보고 싶어요. IPO가 뭔지 아시죠? 기업 공개.
공개 주식 시장에 저희 회사를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막 원대한 꿈을 꾸는 인간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한 억대 연봉 받으면 행복하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억대 연봉 말고 상장을 시켜보고 싶어요. TSN하고 AIoT로 상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을 하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상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 차별이 없는 회사. 저는 아무 차별이 없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직장을 경험해봤는데 차별이 없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다 차별이 있었어요. 학력, 학번, 나이, 성별 이런 걸로 다 차별이 있었고 저는 차별을 많이 당하는 쪽이었었어요. 왜냐면 학벌도 별로였고 나이 어리고 생긴 것도 어리버리하게 생겼고 힘도 없어 보이고 저 힘은 없어 보였어요. 성격도 유순하게 보이고 막 확 하면은 이제 확 이렇게 쭈그러질 것 같은 그런 순진하게 생긴 그래서 많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실력으로 승부하는 회사 그냥 차별 없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보고 싶고 이 회사가 제가 앞에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성장하는 단계를 밟으면 회사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은 회사가 하나가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내 TSN 시장 1위를 하고 싶습니다. 5% 시장 점유율이에요. 이미 1위를 하고 있어요. 이미 1위인데 5%는 안 돼요. 50은 넘고 싶어요. 500억 해보자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국내 AIoT 시장에서 1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AIoT가 생각보다 되게 취약해요. 국내 시장에. 근데 저는 지금 계획대로 계속 발전을 하면 얼마든지 AIoT 시장에서 우리가 1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보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1위 하잖아요. 시리즈 A 투자 받아서 반도체 생산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기술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파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기업 공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2023년 비전. 2024년 내년이죠. 딱 1년만 놓고 보자고요. TSN IP 출시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 팀에서 연락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준비가 다 돼요. 하드웨어 팀에서 준비가 끝나면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기술적 장벽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죠? 기술적 장벽 다 해결됐고 몇 단계만 넘으면은 안정화가 끝나요. 안정화가 되면 소프트웨어 팀에서 펌웨어 만들어서 데모 만들면은 내년 2월부터는 제가 데모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별의별 저 세상 안 붙어 있을 거예요. 제 얼굴 못 볼 거예요.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모하면서 다닐 거거든요. 아티보드 2개 다니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모니터, 휴대용 모니터 가지고는 이게요. 옆에서 동영상을 봐도 그것도 안 해요. 이러면서 데모를 하고 다닐 거예요. 물론 아티보드 2개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 다닐게요. 코닉 3.0 만들 겁니다. 러스트로 지금 코닉 2.0 코드를 러스트로 다 바꿀 거고요. CPU뿐만 아니라 GPU를 저희가 포용을 할 거예요. GPU를 처음에 포용하는 이유는 GPU가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다른 NPU 계열은 너무 API가 달라서 GPU를 일단 타겟팅해서 CPU, 그 다음에 GPU, 그 다음에 NPU 하나 해서 저희가 그 NPU가 코닉 NPU면 제일 좋겠죠. 코닉 3.0을 개발하는데 이거는 코닉 3.0은 내년 말이고요. 네, TSN IP는 내년 초에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하고 싶은 얘기, 네.